안녕하세요, 노 대표입니다. 저번 시간에 이어서 꼬마 빌딩 매수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가시죠. 자, 저번 시간에는 이제 수익률이냐 차익이냐 또 내가 원하는 지역이 어디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.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올해는 금리가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꼬마 빌딩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정말 이 상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아요. 사실 매물이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거기서 정말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데 좀 더 많이 발품하시고 또 괜찮은 저희 같은 KD 부동산 같은 부동산을 만나셔야 좋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. 진짜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? 위치죠. 입지. 입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. 나중에 여기가 향후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, 개발 계획이 있는지, 지금 상황이 어떤지, 아니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됐는지 이런 입지를 꼭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럼 입지가 분석이 됐다면 그 다음은 위치죠. 이 사거리 코너짜리인지 아니면 도로 이면에 있는지, 횡단보도가 앞에 있는지, 지하철역이 앞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하셔야 돼요. 그리고 건물이 옆으로 긴지, 세로로 긴지, 그 다음에 직사각형 구조인지, 부정형 구조인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수익률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꼭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. 당연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통해서 여기가 몇 종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죠. 1종 주거인지, 2종 주거인지, 3종 주거인지, 준주거인지, 상업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나중에 시세 차익도 분명히 발생하니까요. 꼭 체크하셔야 돼요. 그 이유는 아시죠? 상업지로 갈수록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아집니다. 당연히 건물도 높게 줄 수 있고 넓게 줄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건물 매매가도 높아집니다.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굉장히 커요.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엘리베이터 놓을 수 있는 공간,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다면 엘리베이터를 추후에 리모델링 하실 때 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대충 건물 한 5층 정도의 엘리베이터를 넣을 때는 한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인들의 구성을 보시면 좋아요. 지금 현재 임차인들 어떤 업종들이 이점에 있는지, 뭐 1층에 이제 좀 유명 브랜드인 카페,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카페들이 입점해 있다면 건물 가치가 좀 더 상승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거기를 입점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, 뭐 단순하게 그런 카페가 아니더라도 건물 임차인들 구성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.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도 좀 많이 진행했던 부분이 리모델링입니다. 건물을 새로 매수를 하시면 리모델링 비용을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. 그냥 매수해서 그냥 뭐 이제 매수했으니까 끝이지, 이제 이대로 임대하면 되지 뭐.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해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. 어차피 소유주도 바뀌었고 또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편의시설을 보강한다든지 건물 외벽을 한번 도색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있잖아요. 진짜로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새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고요. 건물이 오래되면 아무래도 마찬가지 늙어요. 사람하고 똑같습니다. 뭐 냉난방기 시설도 다 노후화되면 계속 고장나고요. 그 수리 비용이 상당히 점점 많아질 겁니다. 그래서 아예 교체하는 것도 추천드리거든요. 그래서 새로 매수를 했을 때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임차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, 마찬가지 임차인분들도 좋을 겁니다. 새롭게 더 좋아지니까요, 시설이. 리모델링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. 리모델링 하면 건물 가치도 당연히 상승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한 5천에서 뭐 몇 억을 투자하더라도 그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나중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꼭 추천드려요. 물론 요즘 건축비가 좀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수익률 부분에서 좀 더 다운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먼 미래를 내려다 보신다면 리모델링은 정말 강추입니다. 보통 건축비가 한 500에서 600 정도 잡잖아요. 리모델링은 거기에 한 반 정도 되는 수준을 잡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대출 중요하잖아요.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. 이 대출 받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, 이 부동산 투자는 대출이 없으면 안 돼요. 대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.
지금은 뭐 이자율이 한 2%에서 3%대인데 아마 지금 뭐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미리 반영돼서 지금 거의 한 4%대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마 사업자로 대출하면 조금 더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. 이 대출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건물 매입 시에 이 대출 비용이 종소세에 포함이 돼요. 이게 구입할 때만 가능하고요. 나중에 다 구입해놓고 그 건물 가지고 담보대출 받을 때는 포함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어떤 게 유리한 건지. 서울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한 80% 정도 나올 거고요. 좀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가면 한 40에서 60% 정도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셨다면 이 건물을 매수하기 전에 그 주변이나 또는 임차인분들을 좀 살짝 만날 수 있다면 건물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얻을 수 있겠죠. 그런데 건물을 매수하기 전에 임차인분들을 만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니까요.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.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건물을 매입을 했을 때 고려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체크해야 될 부분이 좀 있거든요. 기본적인 거지만 꼭 아셔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.